안녕하세요. 식약보감의 김선화 최운용입니다. 원장님. 저희 지난 첫 촬영 이후로 좀 어떠셨어요? 주변에서 연락받고 한 거 없으셨어요? 놀랍게도 연락이 1도 안 오더라고요. 네, 지난번 촬영한 여름철에 좋은 한방음료 이후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사실 이 한약재도 좋고 저 한약재도 좋고, 그래서 이 한약재도 말씀드릴 걸 하는 아쉬움에 집에 가서도 괜히 좀 뒤적거리게 되더라고요. 원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차피 매주 식약처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만날 거니까요. 구독자분들에게 정보를 드릴 시간은 충분히 많습니다. 짜잔! 원장님, 지난번에 저를 위해서 오미자차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삼계탕을 원장님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와, 맛있겠는데요? 감사해요. 와,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직접 준비한 거예요? 제가 직접 준비한 건 아니고요. 식약처가 있는 오송에 되게 맛있는 삼계탕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위해서 사왔지요. 근데 선아쌤, 왜 여름에 삼계탕을 먹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기온도 높고 체력 소모도 심할 것 같고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계탕에는 황기, 인삼 뭐 이런 한약재들도 들어가는데 다 효능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실 여름에는 우리 몸이 여름 더위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체내 혈액이 이제 피부 쪽으로 몰리고, 피부 쪽으로 몰리니까 이제 겉은 뜨겁고 속은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보양식을 먹으면서 슬기롭게 여름을 났던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요알못이지만 이 삼계탕에 황기랑 인삼이 들어가는 효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인삼부터 해볼게요. 삼계탕에서 삼자는 그 인삼을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인삼은 삼계탕에서 중요한 재료인데요. 인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원장님, 근데 산삼이랑 인삼이랑은 다른 거예요? 같아요. 사람이 직접 재배하면 인삼이고,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면 산삼이고, 그리고 여기 삼계탕에도 인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리지 않고, 이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말리지 않은 인삼을 그대로 넣은 것을 수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인삼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 건가요? 인삼은 본초 강목에서 오장을 보충하고 놀란 거를 먹게 해주고, 그다음에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눈을 밝게 해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효능이 참 많네요. 그만큼 연구 결과도 많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뇌기능 활성이나 아니면 피로 회복,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어서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름철에 너무 덥거나 그다음에 구토나 설사 등으로 인해서 탈진이 일어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삼이 딱입니다. 정말 인삼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저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에 인삼 특집으로 한번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다음으로는 황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황기는 약용으로 사용된 지 굉장히 오래된 약재인데요. 중국 최초의 본초 서적인 신농 본초경에도 등재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한약재입니다. 황기는 기가 허해져서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주로 사용하는 약재인데요. 맥도 좀 약하고 기운도 좀 빠지고, 그다음에 자주 피로해하는 사람에게 자주 사용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황기의 효능을 주로 이제 활용한 처방이 보중익기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처방이 있는데요. 이 보중익기탕도 쉽게 좀 지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황기를 품은 삼계탕 역시 기운이 없으신 분들이나 뭐 여름철 땀 너무 많이 흘리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겠네요. 그렇죠. 삼계탕에 들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황기는 말씀드린 이런 효능 말고도 면역력 증가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좀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황기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황기를 차로도 먹을 수 있군요. 이번에 또 많은 걸 배워갑니다. 그럼 원장님, 이제 저희 삼계탕에는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약재 대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대추는
클 대자에 대추 조자, 그 한약재로는 대조라고 하는데요. 이 대추는 그 약방의 감초라는 말처럼 이 한약 처방에 빠지지 않고 쓰이는 한약재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추는 소화기를 굉장히 좋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로도 불리는군요. 단순한 식재료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어요. 네, 이 대추는 사실 뭐 삼계탕이나 차나 식혜에도 자주 쓰이는 식재료이지만 한약에서도 빠질 수가 없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 대추가 위장을 보호해주고 소화기가 허약한 사람들한테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추를 오랫동안 먹으면 몸도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와, 오늘도 정말 많이 배웠네요. 삼계탕 한 마리에 들어가는 이렇게 다양한 한약재가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많은 효능을 갖고 있는 한약재라도 열이 많은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삼계탕보다는 시원한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더 될 때는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인삼 같은 거는 빼주시고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특별한 날에 이렇게 지방이랑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보양식으로 먹었잖아요. 근데 현대에는 영양 과잉의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음식들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삼계탕은 한 그릇에 900에서 1000kcal 정도 하는데 이건 성인 여성의 하루 평균 권장 섭취 칼로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굉장히 많죠. 부장님, 아니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삼계탕을 드실 때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닭껍질은 제거하고 드시고요. 그다음에 기름이 녹아있고 그다음에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국물은 가급적 적게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한약재들이 저희가 또 이제 식품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한약으로도 다 쓰이는 약재들이잖아요. 실제로 한약을 처방받을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게 있으면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 4가지 약재가 들어가는 처방이 있습니다. 황기인삼탕이라는 처방인데요. 황기랑 인삼 말고도 시호, 진피, 창출, 백출, 감초 등이 들어간 처방인데요. 이 처방은 여름철에 이제 열사병 같은 증상에 쓰이는 처방인데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힘도 없고 다리 힘도 풀리면서 식은땀도 많이 날 때 잘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원장님, 그럼 이제 오늘의 꿀팁 코너로 넘어갈까요? 근데 아까 제가 삼계탕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속이 안 좋아요. 아까 급하게 먹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소화가 잘 안 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혈자리 알려드릴게요. 보통 소화가 안 될 때 여기 많이 누르잖아요. 엄지랑 검지 사이. 네, 맞습니다. 여기는 합곡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합곡은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혈자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소화불량에 자주 쓰이는 혈자리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합곡은 이 엄지와 검지 요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곡자가 계곡 곡자예요. 여기 보면은 계곡처럼 움푹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지압을 하는 건데 이 합곡은 알려진 소화불량 외에도 두통이나 치통, 그다음에 안면신경마비 혹은 여러 가지 각종 염증에도 사용하는 혈자리입니다. 이 합곡을 지압하실 때에는 혼자서도 지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대쪽 팔을 이렇게 잡고 손을 잡고 이 검지랑 엄지로 3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데요. 이 사이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굉장히 아프죠? 네, 여기가 혈자리가 자극이 좀 강한 혈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임산부나 습관성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합곡 혈자리 지압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자극이 강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소화불량 외에도 되게 다양한 효능이 있는 혈자리네요. 네. 오늘은 복날 삼계탕에 들어가면 좋은 한약재를 주제로 인삼, 황기, 그리고 대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름철 복날 대표 음식인 삼계탕을 가족들과 드시면서 한약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삼계탕이 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한약재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건강한, 더 행복한 식약보감. 다음 주에 만나요.